안녕하세요 여러분, 퍼니 코딩 강사 황아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컴퓨터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컴퓨터 언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컴퓨터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글자라든지 숫자가 어떻게 컴퓨터는 인식을 하는지, 그래서 이진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자, 오늘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 어떤 언어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 언어. 자,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에게 컴퓨터야, 3 더하기 3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중간에서 사람의 언어는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시켜준다, 바꿔준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컴퓨터야, 3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 컴파일러가 컴퓨터가 알아듣는 이진수로 바꿔줬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3 더하기 3이 뭐냐고 물었구나. 답은 6이야 라고 답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 언어입니다. 자, 컴퓨터 언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진수, 기계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기계어는 10101010으로만 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자, 이거에서 근데 기계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1010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편하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3 더하기 3이라고 했던 명령어를 이 어셈블리어에서는 add, 더하기라는 뜻의 add, 3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셈블리어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셈블리어는 이 명령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에게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언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언어가 텍스트 언어라고 해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글자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처럼 이렇게 텍스트, 글자를 이용한, 단어들을 이용한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C 언어, 혹은 자바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아까 3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보면 J는 A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긴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는 긴 명령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어가 엄청 길었던 거를 어셈블리어로 약간 짧게 바꿨다면 텍스트 언어로는 훨씬 더 짧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텍스트 언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블록 언어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본 적 있죠? 네, 엔트리와 스크래치와 같이 이 레고 블럭을 끼워 맞추면 모양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언어도, 컴퓨터 언어도 블록들을 이용해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언어가 발전해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좀 더 어려운 언어들, 그러니까 컴퓨터가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을 우리는 저급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낮은 수준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언어,
또 블록 언어,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 그리고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우리는 고급 언어, 수준이 높은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언어는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 기계 언어, 어셈블리 언어, 그러니까 이 저급 언어들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씩만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저급 언어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고급 언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딩이라는 과목, 혹은 코딩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이 고급 언어들은 다양한 언어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네, 컴퓨터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 고급 언어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듣는 언어고요. 이 저급 언어는 사실 복잡해요. 굉장히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복잡합니다. 대신에 고급 언어는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단순하고 편리한 언어입니다. 자, 세상에는 사실 컴퓨터 언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뭔가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언어의 이름들이에요. 컴퓨터 언어들, 각각의 언어들의 이름이고요. 이 모든 언어가 사실 곳곳에서 다 쓰여지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언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죠. 사실 이 언어들은 각각 쓰임새가 다르고요. 왜 만들어졌는지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이쪽에서는 이 언어가 쓰이고 저쪽에서는 저 언어가 쓰이고, 이 분야에서는 이런 언어가 쓰이지만 저쪽 분야에서는 다른 언어가 쓰이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컴퓨터 언어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활동지 1번인데요. 활동지 1번에서 우리 아까 저급 언어 중에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진수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사람이 보기 편한 언어로 바꾼 것. 그것이 어셈블리어였어요. 어셈블리어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어셈블리어는 사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수학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더하기 빼기를 가지고 수학 연산하는 거를 어셈블리어로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더하기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셈블리어에서 add라고 부릅니다. ad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빼기라고 하는 거는 sub라고 하는 sub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씁니다. 이 add와 sub 뒤에 숫자 2개를 쓰면 그 숫자 2개를 더하거나 숫자 2개를 빼는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 어셈블리어에서의 명령어가 add와 sub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했으면 출력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출력에는 print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있는 7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어셈블리어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컴퓨터에게 자, 우리 지금부터 내가 명령을 내릴 거야. 이 명령이 시작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맨 처음에 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명령을 줄 거야 라고 컴퓨터에게 말하는 것이 되고요. 컴퓨터는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지금부터 뭔가 명령이 시작되구나 라는 거를 알아듣게 돼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스타트라고 하는 거를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맨 처음에 이 컴퓨터에게 인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7, 4라고 하는 숫자 2개를 더해줘도, 그러니까 바로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조금 더 쉽게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num이라고 하는, number라고 하는 어떤, 이름에다가 7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num 7, num이라고 하는 이름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맨 처음에 num 7이라는 명령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까 더하기라고 하는 것이 add였죠. 그래서 add num과 4라고 명령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add 뒤에 오는 숫자 num이랑 7이 num과 4가 더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 num은 7이라고 하는 거였죠. 네. 사실 이 num이라고 쓰는 거는 이 7과 4를 더한 값이 num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다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 add num 4라고 우리가 명령을 주게 되면 이 명령을 컴퓨터는 num이라고 하는 이름에 num에 들어있는 값 7과 4를 더해서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이 결과를 7과 4를 더한 결과값을 출력시켜줘 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명령어로 써보면 print num 이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num이라고 하는 이름에 7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7과 num에 들어있는 숫자와 4를 더해서 다시 num이라는 이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7 더하기 4니까 11을 num에다가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num을 출력시킨 거죠. 그러면 사람이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이에요. 끝인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는 컴퓨터에게 내 명령이 끝났어 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end, 끝이라고 하는 end 명령을 같이 날려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7 더하기 4라는 걸 우리가 지금 어셈블리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약간 복잡할 수는 있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00001112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7 더하기 4는 선생님이 같이 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16 빼기 2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10을 셀게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분이 16 빼기 2를 어셈블리 언어로 명령어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자, 아직 못한 친구는 영상을 잠깐 멈추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16 빼기 2를 우리 어셈블리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아까 앞에 했던 거에 앞에 7 더하기 4랑 거의 비슷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한번 해줘야 되죠. 자, 나의 명령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스타트를 한번 눌러주고 스타트를 한번 넣어주고 자, num이라고 하는 이름에 16을 한번 넣어줄게요. 16을 넣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빼기니까 sub라는 명령어를 써야 되겠죠. 뒤에는 값 2개 num과 2를 넣어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16과 2를 빼서 다시 그 결과를 num에다가 다시 넣어주게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print num. 자, 결과를 출력시켜줘 라고 얘기하고 end를 날려주면 자, 끝. 자, 16 빼기 2에 대한
우리 명령문을 어셈블리 언어로 컴퓨터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잘 했나요? 자, 지금 여러분은 기계어도 했었고요. 이제는 어셈블리 언어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3 더하기 2 빼기 4라고 하는 계산을 우리 어셈블리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한번 해주고 빼기를 한번 더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열을 셀 테니까 그동안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이제 그만. 다 못한 친구는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다 하고 다시 켜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언어로. 자, 맨 처음에는 자, 스타트. 내 명령어 시작이야. 라고 스타트를 먼저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num이라고 하는 값에 맨 처음에 13을 넣어줍니다. num 이름에. 그리고 더하기가 먼저였죠. 그래서 add, num과 2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sub, 빼기가 나오니까 sub, num과 4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print num 시켜주고요. 마지막에는 end, 끝났어 라고 명령을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지금부터 한번 8 더하기 2 빼기 4 더하기 3 이 수식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셈블리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준비, 시작. 자, 영상을 멈춰주세요.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이 잘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시작 명령부터 내려주고요. 스타트. 자, num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맨 처음에 8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더하기니까 add, num과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빼기죠. 그래서 sub, num과 4 다시 더하기가 왔어요. 그래서 add, num과 3 자, 그러면 결과를 출력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print num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end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자, 여러분 잘 끝났나요? 여러분 정말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여러분은 더하기와 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아까 저급 언어, 지금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는 저급 언어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트 언어, 우리 고급 언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텍스트 언어도. 자, 텍스트 언어에서는 더하기는 더하기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빼기는 마이너스 빼기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아까 전에 어셈블리 언어로 했던 것을 자, 텍스트 언어에서는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7 더하기 4를 선생님이 텍스트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언어에서는 아까 전에는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을 썼었어요. 그쵸? 텍스트 언어에서는 메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네, 이 명령을 먼저 주고요. 그러면 메인이라고 하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컴퓨터에게 실행시켜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아까 전에는 우리가 num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7을 넣었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 텍스트 언어는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줍니다. 자, 나는 n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거야 라고 int 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먼저 써줍니다. 명령문을 써주고 나면 자, n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7과 4를 더해서 넣어줘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수식으로 써주면 돼요. 이 텍스트 언어에서는 컴퓨터가 이렇게 더해서 넣어주는 것이 7 더하기 4를 먼저 해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n이 먼저 나오게 돼요. n이 먼저 나오고 는이라고 하는 넣어준다라는 표시가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수식이 맨 뒤쪽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7 더하기 4라고 우리가 명령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결과를 출력시켜줘 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 printf 하고 괄호해서 n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인이라고 하는 처음에 괄호를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괄호를 닫으면 이게 아까 어셈블리 언어에서 end라고 하는 표시와 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n은 7 더하기 4 부분에 다른 수식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16 빼기 2를 지금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0을 세도록 할게요. 10 세는 동안에 여러분이 16 빼기 2를 텍스트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자, 여기까지 아직 못한 친구는 영상 잠깐 멈추고 적어주면 되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16 빼기 2를 텍스트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이라고 하는 명령 시작이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적어주고요. 자, 아까 전에 int n이라고 해서 값을 넣을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그쵸? 자, 나는 이름을 n이라고 정할 거야 라고 먼저 말해주고 나서요. 그리고 나면 n에다가 16 빼기 2를 계산해서 넣어줘 라고 하는 명령문을 쓰면 돼요. 아까 앞에 7 더하기 4에서 7 더하기 4 대신에 16 빼기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n 값을 결과값을 출력시켜줘 라고 얘기하고 나서 명령이 끝났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를 수식을 한번 텍스트 언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13 더하기 2 빼기 4를 우리 지금부터 텍스트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수식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10을 세도록 할 테니까 10을 세는 동안 여러분은 13 더하기 2 빼기 4를 하는 결과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텍스트 언어로
명령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자, 아직 못한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하면 돼요. 자, 여기 이거 13 더하기 2 빼기 4 어떤 식으로 텍스트 언어로 바꿨나요? 자, 맨 처음에는 명령 시작이라고 하는 메인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과를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이름이었죠. 이 이름이었던 n을 명령문 이렇게 작성해주면 됐고요. 자, n에다가 우리가 13 더하기 2 빼기 4의 결과를 넣어줘 라고 하는 명령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시켜줬죠. print fn. 그리고 나서 end에 해당하는 명령이 끝났어 라는 표시까지 해주면 우리 텍스트 언어로 이 수식을 이렇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셈블리 언어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우리가 이 13 더하기 2 빼기 4를 굉장히 많이 적었었어요. num이라고 하는 이름에 13을 넣고 13과 num과 2를 한번 더해줬다가 또 num과 4를 한번 빼주고 그 결과를 출력시키고 그쵸? 그런데 텍스트 언어에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름만 하나 설정해주고 그 이름 값에 이름에 13 더하기 2 빼기 4를 해서 결과를 바로 넣어달라고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리고 출력을 시키면 됐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는 조금 차이가 나요. 저급 언어보다 고급 언어가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선생님이 간단한 예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0줄이 넘어가는 어셈블리 언어를 우리가 한 50줄 내지는 70줄 정도로 확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텍스트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래서 언어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이 조금 더 편해지고 사람이 알아듣기 쉽고 쓰기 쉬운 언어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만의 컴퓨터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있었던 거를 봤었어요. 그쵸? 자, 이 언어들은 사실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 언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임새도 다양하고 이름도 많고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연구소에서 우리끼리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언어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언어들 하나하나예요. 그런데 그 언어들 중에서 저쪽 연구소에서도 이 언어를 쓰고 싶대 하면 이 언어가 점점점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는 거였어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적혀 있는 자바라든지 C 언어라든지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유명한 언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또 다양한 연구소 혹은 다양한 곳에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는 활동지 3번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컴퓨터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로봇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로봇이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을 먼저 지어줄래? 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나에게 일을 시키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명령어를 작성해줘. 로봇이 하는 말 잘 들었나요? 이 로봇에게 일단 먼저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이름 다 지어줬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어들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처음에는요. 자, 그럼 여러분의 한번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로봇은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이 시키는 일들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을 둘러보면서 로봇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로봇이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표가 아마 있을 건데요. 이 표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 첫 번째 칸, 이 할 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로봇이 해야 할 일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불 켜기, 불 끄기, 책상 치우기, 방 청소하기. 이렇게 4가지를 작성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선생님이 한 2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로봇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20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다들 다 작성했나요? 혹시 작성을 다 못한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 일까지 다 작성을 했으면 자, 여기 이 할 일들을 우리가 간단한 명령어로 바꿔볼 거예요. 자, 명령어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은 여기 있는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작성한 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은 불 켜기는 명령어를 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켜라는 명령어를 이 로봇이 들으면 불을 켤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불 끄기는 꺼. 그 다음에 책상 치우기는 책상. 방 청소하기는 청소. 이렇게 명령어를 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로봇에게 할 일을 명령어로 바꿀 건가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이 열을 셀 테니까 열 셀 동안 할 일을 명령어로 어떻게 바꿀지 명령어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들 작성하셨나요? 자, 명령어까지 만들어졌으면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 언어를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여러분이 만든 언어예요. 그쵸? 여러분이 만든 명령어예요. 여러분의 로봇은 다른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명령어만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어에 대해서 이 로봇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여러분이 일단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 작성을 해야
로봇이 여러분의 명령어를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행동, 마지막 칸에 있는 행동이라는 칸을 이제부터 채울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은 켜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면 로봇이 스위치로 가서 불을 켜게끔 행동을 할 거고요. 꺼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면 이 로봇은 스위치로 가서 불을 끌 거예요. 그리고 책상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들으면 이 로봇은 책상으로 가서 책상 위에 책꽂이에 꽂는 행동을 할 거고요. 청소라고 하는 명령어를 들으면 이 로봇은 방바닥을 쓸고 닦을 거예요. 여러분은 명령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할 건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행동이라고 하는 칸을 한번 명령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로봇이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작성을 하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세요. 자, 다들 다 작성하셨나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이 로봇에게 로봇이 해야 될 일을 적었고요. 그리고 명령어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명령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여러분이 다 작성을 했어요. 이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컴퓨터 언어, 여러분만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봇에게 여러분만의 컴퓨터 언어로 명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거냐면, 자, 오전 8시에는 불을 켜게 만들고, 오후 2시에는 방 청소를 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후 10시에는 책상을 치우고 불을 끄게끔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 선생님은 켜 오전 8시. 자, 이렇게 명령어의 뒤에 몇 시인지를 혹은 어떤 언제인지를 나타내게끔 선생님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선생님의 로봇에게 켜 오전 8시, 청소 오후 2시, 책상 오후 10시, 꺼 책상 후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만의 컴퓨터 언어예요. 선생님의 로봇은 이 언어로 된 것만 이해할 수 있고 이 언어로 여기에 있는 이 언어로 선생님의 로봇은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아까 작성했던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봇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명령을 줘보세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열을 세도록 할게요. 열 셀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로봇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릴지 여러분만의 언어를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다들 작성하셨나요? 혹시 다 작성하지 못한 친구는 괜찮아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만의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로봇에게 컴퓨터 언어, 선생님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명령어를 가지고 컴퓨터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컴퓨터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지 순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